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는 5일 치러지는 군산 나선거구 재선거에 유세에 나선 민주당 시의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시의원들은 매일 다음 선거 공천 평가용으로 선거 유세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는 등 선거 활동에 증빙에 동원되고 있어 의정 활동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볼멘 소리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인구를 늘리기 위해 지난 5년간 200억 원의 출산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생아 수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일하는 30대 연령층이 일자리 감소 등으로 지역을 떠나면서 출생아 수도 줄어든 것입니다. 30대에 집중한 인구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익산시의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찾는 민원 현장 간담회를 시작했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에서 열린 첫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이 거리가 정체성을 잃었다며 업종을 변경하고 거리 명칭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익산 푸드통합지원센터가 개소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원센터는 지역 84개교 3만 5천 명에 대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을 본격화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오는 5일 군산 나선거구에서 새로 시의원을 선출합니다. 이번 재선거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 후보가 음주운전으로 제명되면서 당선자를 내지 못해 치러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민주당이 이곳에 후보를 공천한 데 이어 민주당 현역 시의원들이 총동원되면서 말들이 많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오는 4월 5일 재선거를 치르는 군산 나선거구. 시의원들이 이른 아침 출근길 주요 교차로를 누비며 표심 잡기에 열을 올립니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매일같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 거리 인사를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민주당 결집이라고 하지만 속사정은 꽤나 시끄럽습니다. 지원 유세에 참여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 공천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당 지침 때문입니다. 심지어 거리 인사를 증명하는 활동 사진을 시의원 단톡방에 올리고 매일같이 당에도 보고되는 상황. 매일 저기 누구 나와서 인사했네, 누구 나와서 인사했네. 이걸 매일 띄어요. 이거를 단톡방에다가 바꿔서 압박을 계속 하는 거지. 거기서 써있더라고. 조땅 보고하고 중앙당까지 보고됩니다. 협조 많이 부탁드립니다. 거기 협박이 협조요? 이런 데는 지역위원장의 입김이 가장 큽니다. 시의원을 뽑는 재선거인데도 당초 무공천 예상을 깨고 공천한 책임론과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무게감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일부 시의원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지역구도 아닌데 의정활동을 뒤로 한 채 선거운동에 동원되는 게 부담스럽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구 선거인데 이걸 갖다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안 하고 군산이 새만금 문제부터 해가지고 막 엄청 시끄럽고 의원들 갑질하는 거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은 해결하지 않고 그냥 의장부터 해가지고 의원들 도원들 해서 전부 다 매일 아침 뭐 나가서 하고 쫓아서 하고 뭐 순회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 자체가 시민들을 우습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민주당의 잘못된 공천으로 막대한 세금을 들여 치르는 재선거 탓에 시민들의 눈치도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선거운동을 직접 챙기는 지역위원장의 눈밖에 나면 다음 공천이 걱정되다 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시의원이 뭐 지역위원장이니까 뭐 그러지만은 시의원들을 갖다 자기 밑에 뭐 부리듯이 그렇게 한 것은 이건 굉장히 잘못된 풍토인데 그게 떼지들 않네. 군산시의회 민주당 21명 시의원, 재선거 지원 유세에 동원되면서 의정활동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오는 4월 5일 실시되는 군산 나선거구 재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실시됩니다. 일반 유권자는 사전투표소 5곳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코로나19 격리 유권자의 사전투표는 내일 하루 동안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됩니다. 군산 나시의원 재선거 유권자는 38,072명입니다. 올해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법 위법 행위를 신고한 4명에게 포상금 4,180만 원이 지급됩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전 선거 때 지급된 포상금보다 400여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번에 포상금을 받게 된 신고자 4명 중 최고액은 1,940만 원입니다. 한편 선거법 위법 행위 신고 포상금은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하며 신고 내용의 구체성과 제출된 증거 자료의 신빙성, 범죄의 경중 등을 반영해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도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오늘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전북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에 따르면 도내 810개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7,035명 가운데 218개 학교, 1,011명이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과 군산 등 도내 학교들은 도시락이나 빵 등 대체급식을 실시하겠다는 문자를 학부모에게 발송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교육공모직 임금 차별 철폐와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지난 5년간 200억 원의 출산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생아 수는 줄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일하는 30대 청년이 일자리 감소 등으로 지역을 떠나면서 출생아 수도 준 겁니다. 30대에 맞는 출산 정책과 인구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예상 자녀 수를 나타내는 합계 출산율은 0.89명, 한 명이 채 안 되는데요. 이러한 저출산 문제는 지방에서 더 심각합니다. 출산정책 연도별 예산 지출 및 인구 현황을 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익산시의 출산정책 예산의 총액은 190억 원. 하지만 출생아는 오히려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2022년 출생아는 2018년보다 45.6%가 감소했습니다. 결국 19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출산율 높이기에는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출산 연령대 인구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2021년 익산시 연령대별 인구 분포도를 살펴보면 그래프 가운데가 오목하게 들어간 항아리 모양입니다. 0세부터 9세 인구가 가장 적고 30세부터 39세 인구가 그 다음으로 전체 연령에서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30대 경제활동 인구가 준 만큼 출생아 수도 준다는 것입니다. 익산시의 출생아 수가 감소한 것은 2017년이었습니다. 당시 옥시 공장과 넥솔론 공장의 파산으로 익산에서만 2,400여 명의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4년간 익산 시민의 전출 사유를 보면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순으로 직업이 1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익산시가 190억 원을 들여 출산 정책을 폈지만 익산시의 30대 경제활동 인구가 줄었고 출생아 수도 2018년 대비 45.6%가 감소했습니다. 결국 아이를 낳고 경제활동을 하는 30대에 맞춘 출산 정책이 집중돼야 하고 그에 맞는 인구 정책 예산도 투입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투자를 한다고 해도 아이 낳을 수 있는 연령대가 없다 보니까 출산율은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인구 정책이 출산 연령대 인구에 집중하도록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KCN 김수정입니다. 정부가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추진지원단을 가동하고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신규 국가산업단지 범정부 추진지원단 킥오프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는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모여 산업단지별 개별 전략과 지원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첨단 푸드테크를 접목한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개발 계획을 설명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도내 건설업체와 20% 공동도급을 의무화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공사의 입찰 경쟁이 3파전으로 확정됐습니다. 조달청에 따르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공사에 현대건설과 DLENC, HJ 중공업 컨소시엄 등 3개사가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5,609억여 원 규모의 이 공사는 오는 12일 서울지방항공청에서 현장 설명회에 이어 8월 17일 입찰을 마감하고 9월 초 심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심사위원은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16명가량을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시행연도가 올해로 조정됐습니다.
한병도 국회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을 냈을 때 제공받는 세액공제의 혜택을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특례 시행 시기는 오는 2025년 1월 1일이었습니다. 군산 강소특구에 참여할 예비 창업자를 모집합니다. 군산대 강소특구 육성사업단은 다음 달 28일까지 강소특구 이노폴리스 캠퍼스 사업에 참여할 예비 창업자 20개 팀을 모집합니다. 참여 조건은 군산 내에서 창업을 해야 하며 전기차와 부품 소재 분야입니다. 예비 창업자로 참여하게 되면 창업 컨설팅과 전문가 멘토링,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팀당 최대 1,5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시의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찾는 민원 현장 간담회를 시작했습니다. 첫 방문 현장이 문화예술의 거리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문화예술의 거리가 정체성을 잃어 명칭을 유지하는 것이 무색하다며 솜리단길로 바꿔줄 것을 희망했습니다. 또 아파트 건설 등 원도심 환경 변화에 맞춰 입주업종을 다양화하고 복합 청년몸과 근대문화 거리 등이 연계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지정된 지 10년이 넘은 익산 문화예술의 거리. 공방이거나 갤러리였던 점포는 텅 비어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에 털을 잡았던 예술인 점포 30여 곳 중 70%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나름대로 특색을 갖췄던 거리 경관도 이제 유지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아파트 건설이 이뤄지면서 문화예술의 거리는 정체성을 잃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 상태라면 이미지만 더욱 나빠질 것이라며 아예 솜리단길로 명칭을 바꿔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런 경리단길이니 황리단길이니 전주 가까운 데는 갱리단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리를 보면서 우리는 솜리란 지명도 있으니까 솜리란 거 붙여서 이 거리를 네이밍을 한번 바꿔보자.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첫 번째로 연 민원 현장 간담회에서 주민들의 건의가 잇따랐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역 주민들은 거리 명칭 변경과 함께 식당과 레스토랑 등 입주업종 다양화를 요청했습니다. 아파트 건설로 원도심 환경이 변하는 만큼 다양한 업종이 어우러져야 상권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복합 청년몰 상상 놀이터와 전통시장, 인화동 근대문화거리까지 연계된 관광 활성화 대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위에 있는 젊음의 거리나 인화동 근대문화 역사 거리 같은 이런 데를 한 축으로 어울리는 관광벨트 구축이 되지 않을까. 익산시의회는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문화예술의 거리 명칭을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거리 명칭을 바꾸고 관광 활성화 연계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 주민, 익산시 등과 추가 협의를 거쳐 지원 조례 제정 등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 문화예술의 거리에서 예전에 그 뉴타운 백화점을 통과해서 지금 청년몰까지 가는 그 거리를 솜리단길로 좀 명명을 하고 그걸로 좀 컨텐츠를 좀 바꿔가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과 같이 논의도 하고. 익산시가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활성화시키려 했던 문화예술의 거리. 하지만 기대와 다른 현실 속에 주민들이 거리 활성화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새롭게 변화를 주려는 움직임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익산시가 올해 치매 안심 가맹점 10곳을 추가해 모두 43곳을 운영합니다. 이들 가맹점은 치매 환자 발견 시 시에 신속하게 제보하고 지역 자원과 연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시는 지난 2021년부터 약국 9곳, 편의점, 제과점, 카페 등과 함께 치매 정책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망성면 주민들이 이 지역 출신인 정정열 명창의 무형문화재 추진을 익산시에 건의했습니다. 주민들은 정헌율 시장과의 주민과의 대화에서 판소리 명창 정정열 선생의 무형문화재 추진을 위한 사료 수집 등 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은 정정열 명창을 기리기 위해 매년 떡목음악회와 익산 판소리 고법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관련 기록 등 사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헌율 시장은 정정열 명창의 가치 재조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정열 선생은 망성면 출신의 근대 5대 명창으로 현대 춘향가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벚꽃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도내 곳곳에서 벚꽃 축제가 열립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2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열리는 익산 배산 벚꽃 축제를 시작으로 군산 벚꽃 야시장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정읍과 김제, 고창도 오늘부터 벚꽃 축제를 열어 다음 주까지 벚꽃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올해 벚꽃 개화 관측은 지난 25일이 처음으로 기상청에서 벚꽃 개화 시기를 관측한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빨랐습니다. 익산 푸드 통합 지원센터가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원센터는 지역 84개 교 3만 5천 명에 대해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을 본격화하게 됐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 함여읍 제4산업단지. 이곳 2,584제곱미터에 준공된 익산 푸드통합지원센터가 31일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센터는 이달 2일부터 시작된 학교 직영급식의 중심축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 84개교 3만 5천여 명이 급식 식재료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축산 수산물, 가공 공산품 등도 일괄 배송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불안정한 농촌 지역 공동 구매 학교가 식재료 전품목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농촌 학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이제 먹거리 공급에 유찰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점을 이렇게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영양교사들을 상대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약 94%가 이렇게 만족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센터는 농산물 집화, 소분, 포장, 전처리 시설 등을 갖춘 주건물과 저온 저장고, 안전성 분석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센터는 학교 외에도 국시클 입주 기업 등으로 공급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저희 지역의 수건인 식품기업에 입주해 있는 식품기업에 대한 농산물 원재료 공급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학교급식 이외에 그 공공급식을 점진적으로 이렇게 확대해 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또 지역 농산물 공급 비율을 확대해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익산 푸드통합지원센터가 먹거리 불평등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김현준입니다. 군산 대야면 주민들의 개인정보가 광고 책자를 통해 유출됐습니다. 책자는 주민 3천여 명의 아파트 이름과 호수 등이 적혀져 있었으며 이 장을 통해 1,480부가 배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정보는 마을 이장들이 관행적으로 발행업체에 넘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는 문제를 파악하고 각 면사무소에 전화번호부 회수를 지시했습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의붓딸 성추행 의혹을 받은 익산 거주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전북경찰은 30일 의붓 아버지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하다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MBC 예능 프로그램인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에서 7살 의붓딸과 놀던 중 아이의 거부 의사에도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 논란이 됐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68명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위중증 환자는 139명, 사망자는 10명입니다. 한편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29명으로 어제보다 87명 줄었습니다. 전주가 209명, 군산이 51명, 익산이 58명 등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올겨울 도내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8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북도는 고병원성 AI 특별방역 대책 기간을 종료했습니다. 올겨울 도내에서는 고병원성 AI가 8건 발생했으며 정읍이 5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전남이 26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가운데 전북은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특별방역 대책 기간이 종료됐어도 전통시장 등은 매달 2차례씩 토종닭 거래업소는 휴업을 해야 하고 소독을 병행해야 합니다.
31일 오전 11시 10분쯤 순창군 팔덕면의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 불은 임야 0.1헥타르를 태우고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하지만 진화 작업에 나섰던 80대 남성이 얼굴 등에 1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밭두렁을 태우다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내 제조업 상황은 크게 개선되고 있지만 비제조업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이달 도내 제조업 업황지수는 73으로 한 달 전보다 17%포인트나 올랐습니다. 반면 비제조업 업황지수는 3월 업황은 전달보다 나아지지 않았고 4월 전망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제조업이 꼽은 경영 애로사항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내수 부진이었고 비제조업은 내수 부진과 인건비 상승을 꼽았습니다. 익산 농민들이 영농 발대식을 열고 올해 농사 시작을 알렸습니다. 익산시 농민회는 오늘 농업기술센터에서 풍년을 기원하는 영농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특히 농민들은 풍년 농사가 되기를 바라는 한편 지역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마을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의 성공적인 안착 등도 기원했습니다. 군산 3.1운동 100주년 기념관이 독립기념관 순회 전시, 사진으로 보는 한국 독립운동사 20선을 오는 7월 30일까지 엽니다. 이번 전시는 일제에 항거한 대표적인 사건을 사진 20점으로 소개합니다. 전시회는 의병활동, 안중근 의사 의거, 조선어학회 등 일제강점기 주요 항쟁과 인물 사진으로 구성됐으며 태극기 만들기, 만세운동 전파하기, 독립군 기념 촬영 등 체험교육 공간도 조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오는 4월 군산 시간여행마을과 경암동 철길마을에서 거리 공연이 펼쳐집니다. 4월 한 달간 주말마다 열리는 거리의 풍각쟁이 버스킹은 지역 청년 버스커들과 군산 시간여행 축제 댄스 서포터즈들이 꾸밉니다. 힐링 음악의 진수인 영국 리베라 소년 합창단이 오는 8일 오후 3시에 익산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내한 공연을 가집니다. 익산 예술의 전당 홈페이지 무료 회원에 가입하면 20% 할인된 가격으로 예매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맑겠습니다. 내일 도내 낮 기온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